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들. 그냥 하얀 소복 입은 여자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기 때문이겠죠. 범인은 정신질환의 하나인 조현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던 10대로 밝혀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제 나이 58년생입니다.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소모품 같은 느낌 있죠? 그냥 쓰다가 버려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은 느낌? 내 딸이 힘들구나 하면 엄마도 슬퍼지잖아. 가족들을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애 마음에 짐까지 얹어주기 싫기도 하고. 은퇴 이후에 이제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풀어놓으면 행복이 찾아오고 품고 있으면 병이 되는데요. 찾아가는 상담소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민들을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출입구에서 늘 만나는 사람이 있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상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허리를 굽신거리며 명함을 나눠주는데요. 쌩하고 지나가 버리거나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그 명함 받으신 거 있잖아요. 예, 그 뭐 뭔지 아세요? 혹시? 모르는데요. 그럼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네. 행복 기분이요? 별로 안 궁금한데. 그렇게 잘 받아주시진 않아요. 거절당하시면은 좀 상처도 받을 아, 근데 이제 익숙해요. 네, 처음에는 상처받았죠. 처음에는 야, 내가 뭐 좋은 일 하겠다는데 도와드리겠다는데 막 이런 느낌, 근데 거절당한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뭐 그게 뭐 내세울 게 아닌 것 같아요. 트럭 한 대로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고민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저는 5년차 정신과 전문의 임재영입니다. 1,0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중고 트럭인데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사진도 멋지게 찍어 장식을 했습니다. 또 트럭의 삭막함을 없애기 위해 나름 신경 쓴 것 보이시죠? 의사가 왜 이러고 다니냐고 묻는데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돈키호테. 한마디로 하면 돈키호테. 굉장히 말렸죠. 막 야단도 치면서 말렸죠. 진짜 엉뚱하고 뭐 한마디로 정신이 나가는 거죠.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1년 전 3월 상담이 하고 싶어 병원 진료실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의 목적지는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에 가는 이유가 공시생들 만나려고 가는 건데 공시생들이 얼마나 올지 사실 좀 모르겠어요. 전에도 갔었거든요. 신림동에도 갔었고 노량진에도 갔었는데 그때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상담받지 않으셨어요. 근데 오늘은 어떨지 가봐야 알겠네요. 트럭 상담소가 가는 곳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공원, 학교 등인데요. 그때그때 고민 상담소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곳은 다 찾아다닙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오늘도 공시생들의 고민을 듣기는 틀린 모양입니다. 지나가다 주차돼 있는 트럭을 보고 고민 상담을 받은 아주머니에 이어 정체성의 혼란을 느끼는 30대 여성이 고민을 풀어놓고 갔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젊은 남성이 트럭 상담소에 올랐는데요. 2월 말에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포인트에서 화를 내길래 뭔가 하고 또 다음날에 또 비슷하게 또 화를 내길래 이 사람이랑은 내가 같이 못 가겠다라는 저는 사실 돈보다는 일단은 비전과 가치가 제 삶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형이 정신병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가정의 케어를 못 받았어요. 어머니가 죽을 뻔하고 아버지는 이제 나가서 돈을 모셔야 되니까 그때 이제 괴롭힘을 당했어요. 친구들한테. 근데 그 괴롭힘을 당하면서 그 사람이 유일한 해결책 야동이 있어요. 야동이다 보니까는 이거를 실현하고 싶었나 봐요. 왜 형을 그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도 몇 살 차이예요? 4살 차이요. 이런 형을 제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형하고 만날 기회가 많아요? 시간이?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날 같이 같이 대화해서는 하지 마라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하다가도 그러니까 사실 형이랑 대화하면은 그러니까 화가 계속 올라와요 저도. 그 화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때로는 주체를 못해요. 그건 쌓인 거거든. 그렇죠. 네. 반복돼서 그런 거예요. 형은 나를 어떻게 돼요? 형을 환자로 인정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인데요. 정신 장애가 있는 환자 가족들의 상담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대인들은 다 정신적인 질환을 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외상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병원에 가는데 내상들은 병원에 안 가잖아요. 이런 무료 상담들이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현대인들이 좀 상담을 받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지적 장애 아동을 둔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봄부터 사고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엉덩이를 만지거나 다리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항의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심리치료도 몇 년 동안 오래 받았어요. 방법을 안 써본 게 없어요. 처음에 저희가 충동요법으로 아이를 같이 데리고 갔어요. 소장님하고 미리 운영을 하고 오후에 아이를 데려가서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썼어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4가지 방법을 하시고는 나 할 거 다 했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새로운 게 있다면 그래서 선생님도 찾아온 거예요. 새로운 게 있다면 계속 아이한테 좋다고 그러면 할 거예요. 시도해 볼 거예요. 근데 약을 제껴놓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내가 갖고 있는 불안,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이 이걸 못 지게 하고 결국 뭔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 저는 많이 봤어요. 이건 다름 아닌 정신과 진료. 이 근처에 혹시 치료 방법은 정신과에 있는데 정신과만 안 갔다네요. 선입견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안 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은퇴 후 우울증을 앓고 있는 70대 어르신. 9년간 아픈 아들을 간호하며 쌓인 울분을 터뜨리는 아주머니. 너무 안 좋거든. 층간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분이 한바탕 고민을 풀어놓고 가셨습니다. 저는 상담이 좋아서 상담이 하고 싶어서 정신과를 택했거든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그 상담은 뭐 어떻게 보면 정신과를 방문하는 것만큼이나 힘들더라고요. 상담이라는 단어에도 편견이 들어가요. 보면은 선입견이 들어가는 게 그냥 저는 좀 깊이 있는 대화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뭐 간다,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니까. 처음 상담 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신기한 상담 트럭을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제 생각은 완전히 빗나갔고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상담할 수 있어요. 속에 있는 얘기를 지난 1년 2개월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에 상담 트럭을 세워두고 홍보를 한 결과 제 트럭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나눈 분들은 약 300여 명. 아마 병원 진료실에 있었으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진 못했을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는 특별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시 임재영입니다. 네, 임재영님 5번방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긴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스터디룸을 빌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하기 전에 제가 사연 한번 더 읽어보고 좀 감을 다시 좀 잡고 얘기를 해요. 사연이 많다 보니까 헷갈려요. 하루에 읽는 사연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 읽고 좀 더 다시 또 읽어보고 그 감정을 좀 더 미리 좀 느껴보고. 오늘 상담할 분의 사연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상담을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이잖아요. 영원히 자고 싶다라는. 근데 본인도 이걸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했으니까 뭐 자살이죠. 자살 생각하는 저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병원비와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 병원을 가지 않고 2년 동안 무기력한 생활이 이어지면서 심한 우울증으로 발전된 사례입니다. 당장 약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 안내를 해주었는데요. 이런 분은 지속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네네. 혹시 뭐 남긴 글 같은 것도 있었어요? 네. 저와 상담을 하기로 했던 청년이 상담 날짜를 기다리던 중에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상담을 빨리 했으면 이제 그러지 않았을까. 사실은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이 다 힘든 분이고 진짜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이런 일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트럭을 타고 거리로 나왔는데 출구가 보이질 않습니다. 10대와 20대, 30대는 자살로 가장 많이 숨졌습니다.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인 1위로 하루 평균 37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해 평균 13,000여 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으며 39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의 75%가 정신장애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 주변에 바랄 사람이 없다 할 때는 그 전문가가 있는 곳이 사실 정신병원이고 이런 곳들을 좀 편히 찾아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곳마저도 편히 못 가시니 문제고 그런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근무했던 정신병원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자살 소식을 듣거나 힐링이 필요할 때 이곳을 찾습니다. 네, 제가 한 번씩 쓰는 진료실이죠. 병원이니까 진료실. 어서 오십시오. 잘 있나? 저요. 웬일인데? 제가 병원을 나간다고 했을 때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1년을 못 버틸 거다 라며 수없이 말렸던 선배 의사인데요. 지금은 제 고민을 들어주고 지지해주는 저의 상담자입니다. 괜찮다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냥 뭐 열심히 해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정이 사모님 해주는 희생이죠. 희생 맞지. 희생이죠.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평가가 돼야 되고 또 그게 잘 돼야 네가 오랫동안 잘할 수 있지. 맞아. 안 그러면 의미 있게 머릿속에 정리되지 않은 수많은 생각과 계속 따라다니는 두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상담을 한다고 고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노파심에서 그게 성공적으로 오랫동안 잘 갔으면 하는 마음이고. 사실은 우리 사회가 그걸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왜 임정이라는 사람이 제2, 제3이 없을까? 그리고 임정이 저 사람이 저리 나가서 지금 고사하고 말라 죽어버리면 어떡하나 그 걱정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대 연봉을 차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참 드물게 나간 저 귀한 저 상황을 우리 사회가 받아주고 저 사람이 죽지 않게 계속 끌어주게 해야 된다는 데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힐링을 하고 또 새로운 힘을 얻어 가벼운 마음으로 고속도로를 달립니다. 하루 종일 진료실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자유롭게 다녀서 좋겠다고요? 처음에는 진짜 무슨 새장을 탈출한 새같이 정말 날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너무 넓으니까 갈 데도 많고 할 게 많으니까 이게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게 버겁다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한계를 느꼈어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하실 분들이 더 많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정신장애가 있으신 분들의 사회 재활을 돕는 충주 어울림센터에서 주최하는 강의인데요. 네. 오늘 강의 주제 소개해 주셨네요. 포스터 붙여주셨네요. 우리나라 정신과, 정신병원, 정신질환 이런 얘기 딱 할 때 사람들 반응이 벌써 네? 편견을 가지고 있죠. 제가 누굽니까? 정신과 의사고 제가 있었던 곳이 정신병원이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와야 될 곳이 정신병원인데 사람들이 마음이 아파도 정신병원에는 안 오시더라는 거지 잘. 최근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자들과 가족들의 마음고생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아파도 정신과는 가기 싫다. 마음이 아파도 정신과는 못 간다 하면서 안 오시고 못 오시는 거야. 그렇게 문턱이 높은 거예요. 하나, 둘, 셋. 조현병을 앓고 있는 이들은 어떤 고민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선생님 사연 없어요. 저는요, 그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서 테너스? 네, 이유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불쌍한 게 테너스 이 세상에 인생이 불쌍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불쌍하다는 이유가 불쌍하다는 게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냐 하고 그렇게 결론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쌍하기 때문에 나는 살면 안 된다. 이 세상에 태어나질 말았었어. 태어나고 안 태어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불쌍하게 여기는 그 생각도 사실은 내 앞길을 막고 있을지도 몰라요. 내 발목을 이렇게 턱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상처받은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애들이 막 놀리고 막 그러니까 기분 너무 나쁜 거예요. 너 엄마 아빠 없지? 너 고아지? 막 그러면서 막 물 뿌리고 막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고요. 요즘은 어때요? 요즘에요? 요즘에는 다시 시간을 되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언제로?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서 가서 뭐 하려고? 가면 다시 공부 열심히 하려고요. 근데 이거 텔레비전에 나와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빠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아빠 저 유미예요. 그리고 저 빨리 돈 모아서 아빠랑 같이 살고 싶어요. 그리고 최양성 선생님 언제든지 힘내세요. 화이팅! 어떠세요? 조현병 환자들의 모습들이요. 조현병은 당뇨나 고혈압처럼 약만 잘 먹으면 별 문제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5명 중에 1명만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네, 행복 사랑 많이 받으세요. 근데 자가 너무 좁아요. 좁아요? 아 이렇게 당기면 돼요. 외모가 저 착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네, 외모가. 네, 착하게 생겼어요. 네, 착하게 생겼어요. 고맙습니다. 멋지고. 네. 멋지게 그렇게 하세요. 네, 명심하